이 시국에 혼다? 안녕하세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, 잡았어요입니다. 그래요, 맞아요. 왜 이 시국에 무슨 넌 일본 차니?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혼다 차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리뷰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사실 한 번쯤은 이 혼다 차량 실제로 내외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요새 이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역시 SUV입니다. 이 혼다의 CR-V도 준중형 SUV이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일본 차는 준중형 SUV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CR-V의 부분 변경 신차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전폭 같은 경우는요, 토요타의 RAV4 모델 있죠. 그 모델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같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. 또 측면부 이 전장 같은 경우는 좀 긴 편이에요. 경쟁 모델 대비 차가 좀 길다. 일단 딱 봤을 때 인상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. 이전 5세대 CR-V의 모습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. 바뀐 부분이 아주 일부 있는데요. 그 일부의 어떤 디테일들이 바뀌었는지는 한번 전면부부터 살펴볼게요. 이 그릴부에 블랙 색상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이전엔 크롬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처리가 되었고요. 하단부의 범퍼의 디자인이 바뀐 게 전면부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. 크롬 가니쉬 실버 장식이요, 분절되지 않고 쭉 이어지는 형태입니다. 이렇게 위쪽까지 올라오는데요. 마치 그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면서 범퍼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렬한 인상이 커졌다. 측면부의 변화도 그닥 크지는 않아요. 캐릭터 라인이 좀 단조롭게 이렇게 도어부를 지나서 형성이 되고 있죠. 아래쪽에도 보면 선이 기교를 부리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깔끔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평범하고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.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는 변화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이 쿼터 글라스 부분 보시면 이렇게 크롬이 또 굵어지는 이런 형태가 산타페의 느낌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어딘가 좀 익숙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.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19인치로 적용이 되면서 SUV의 강인한 비주얼을 이 19인치 휠이 받쳐주는 형상으로 디자인이 되었어요.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인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윙 타입이죠. 마치 날개처럼 이렇게 들어간 부분도 그대로입니다.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면요, 좀 살펴보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빨간색의 램프였는데요, 여기 이제 블랙 색상으로 틴팅 처리가 되었습니다. 범퍼 부분도 이렇게 가니쉬가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 단정해진 느낌이 들고요. 머플러부가 가로로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. 실내에도 한번 이렇게 탑승을 해봤습니다. 일단 실내를 딱 봤을 때요, 이전 구형 CR-V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역시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너무 큰 변화를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. 요새 국산 차량은요, 이 부분 변경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좀 고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다 같은 경우는 부분 변경을 했지만 실내 부분도 큰 변화보다는 좀 작은 터치들을 통한 변화를 추구를 한 것이 눈에 띕니다. 대시보드, 센터 패시아의 변속기 위쪽 부분까지 그냥 이전 구형과 완전히 흡사합니다.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대시보드에 있는 이 우드 트림이요, 이렇게 센터 콘솔에도 적용이 됐다는 점이에요. 이게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약간 올드한 인상을 안겨주는 부분도 있다는 점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시성이 좋아요. 상당히 넓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 좌우 버튼부의 소재감이 그닥 고급스럽게 느껴지진 않아요. 안쪽에 스티어링 휠의 스티치 라인이라던가 전체적인 만듦새 같은 경우는 뭔가 섬세하게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기는 합니다. 가운데 센터 패시아 부분 송풍기 위치도 그대로고요. 센터 패시아의 디스플레이 위치도 그대로인데 이 화면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. 화면 굉장히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패널부도 봤을 때 옛날 차의 UI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7인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이 최신 차량 대비했을 때는 또 이 차량의 크기를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위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. 그래서 운전하는
다양하면서 참고하기에는 꽤 수월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이 좀 더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왔더라면 SUV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내가 이 차를 좀 잘 컨트롤한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여성이 타기에는 이렇게 손에 뻗는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멀찍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,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. 이 센터 콘솔 부분인데요. 핸드폰을 둘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놓여 있고요. 그 위쪽에 USB 단자가 2개가 나와 있고 컵홀더는 2개가 있고요. 위쪽에 보시면 또 한 번 뭔가를 올려둘 수 있는 패드가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열면 나름 이 센터 콘솔 부분의 수납 공간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됩니다. 2열에도 한번 앉아봤습니다. 축거가 경쟁 모델 대비했을 때 조금 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내 공간에 큰 기대를 안 하고 탔는데요. 주먹이 3개 이상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상당히 널찍하다고 느껴지고요.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주먹 하나가 남는 정도로 공간이 나오고요. 이 시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푹신한 편이고요. 2열에도 이렇게 도어에서 열선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시트의 열선 기능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된다는 점,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렇게 가운데 내렸을 때는 그냥 단조롭게 컵홀더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공간성 확인을 안 할 수 없겠죠. 이렇게 버튼 하나를 누르면 전동식으로 이렇게 트렁크 게이트가 오픈이 되고요. 기본적으로 이 좌우로 이렇게 들어간 공간부가 보이시죠? 꽤 공간성이 가로로 넓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이렇게 잡아당겨서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. 아, 역시 SUV의 맛은 이런 게 아닐까요? 허리를 펴도 헤드룸 공간이 살짝 남는 매력은 있죠.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나온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. 좀 큰 부피에 짐을 쑥 싣기도 꽤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혼다의 뉴 CR-V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?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요. SUV의 실용성과 활용성, 그리고 일본차 특유의 어떤 내구성이라던가 주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차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 이 혼다 코리아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CR-V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기회가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. 일단은 준중형 SUV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경쟁 모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리게 되고요. CR-V 이번에 등장했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이 같이 출시가 됐었다면 선택폭이 그만큼 넓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떤 판매량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.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 변경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반향을 얻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또 새로운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, 또 자동차 이야기 찾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마스크 계속 열심히 써야겠습니다. 안녕!